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고용 악화 등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란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이 전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란 것입니다.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죠.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25위까지 추락했다 반짝 19위로 올라왔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26위로 떨어진 뒤에 지난해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현재 직면한 총체적 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서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의 진원지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영업의 위기,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마추어 정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 요구에 대한 이 총리의 답변도 시선을 모았습니다. 경제수석을 대통령께서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질의에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직 안팎의 신뢰 하락으로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재취업 비리 논란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진 데다 공정위 부위원장과의 갈등설까지 불거졌고 친정인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해온 시민단체 수장 출신입니다. 그런 김 위원장이 친정격인 시민단체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공정위의 더딘 재벌 개혁을 문제 삼아온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규제 관련 질의서를 공정위에 보냈고 김 위원장의 정책 방향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다 김 위원장은 전직 간부들의 재취업 비리 사태 이후 내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라는 집안 문제까지 안게 됐습니다. 최근 다른 부처로 전출을 신청한 직원 수도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60여 명에 달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조직 자체가 큰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 상황.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공정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여기에 재취업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위 출신 지철호 부위원장과의 갈등설까지 불거졌습니다. 지 부위원장에게 보고할 때 정무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업무 배제 조치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지 부위원장은 과거에 취업한 중소기업 중앙회가 재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는 만큼 부당한 혐의만으로 무난할 수는 없다는 입장.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김 위원장은 조만간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안팎에서 불거진 비판에 당초 김 위원장이 추진하던 재벌개혁도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을 포함해 단기적으로 고용지표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13일 KBS에 출연해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 회복은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고용이 악화한 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가장 큰 책임은 경제팀장인 저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고용지표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는데 작년 9월은 기저가 10만 명 이상 높다며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고용이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한 데 이어 9월에는 지난해 9월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13일 9월 중 이례적 호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9월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8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2개월 연속 10,000명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취업자 수 감소가 현실화한다면 올해 말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의 문을 열기로 확정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인데요. 머지않은 시기에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방북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지켜보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경협과 무관하다고 수차례 선을 그었던 터라 사무소 개소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서입니다.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가 풀린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통일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6차례 방북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가 오는 18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라도 포함시켜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인이 아예 동행을 안 한다라고 모를까 한다라고 보면은 우리도 좀 쳐다봐 달라라고 통일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달을 해놓은 상태죠. 근데 실제로 그냥 배제하고 갔다라고 하면은 이해 못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분노로 좀 바뀌지 않을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요청했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본 뒤 미국이 어느 선까지 남북 교류를 용인하느냐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 재개 시점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보유자는 규제 지역에 새로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강도 규제도 담겼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불안한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보다 높이는 강수를 둔 겁니다. 서울과 세종 등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종부세를 최대 1.2%포인트 인상합니다. 공시가격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며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합니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출을 막는 등 돈줄 제기에도 나섭니다. 서울 등 규제 지역에 집이 있으면 추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담보 인정 비율 LTV 40%가 신규 적용돼 대출 가능 금액이 반토막 나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원천 봉쇄하고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만 전세 보증을 공급합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도 담겼습니다.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보존 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 택지 30곳에 30만 호를 공급합니다. 택지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21일쯤 발표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율 등은 야당 반발이 거세 국회 통과까지 진통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종부세를 강화하고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 보유자는 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한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아직도 규제가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9.13 대책은 참여정부 당시보다 높은 종부세 세율을 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투기 세력이 몰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건데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 집 사기 힘든데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보유한 사람한테는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많으면 많은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양도세 공제 요건이 실거주 2년으로 강화되자 시장에선 매물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또 양도세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다시 집어넣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냉각될 것으로. 또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규제 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 지역에서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고강도 대책도 나왔는데 다주택자들에게 실제로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강남 사람들은 절대로 굴복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원래 다주택자라는 사람들은 재산이 그만큼 많으니까 눈이나 깜짝할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공급 부족을 해소할 본질적인 방안 없이 세율 강화, 대출 규제 대책에만 그치면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갓난아기부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젖먹이 아기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주고 열이 심하면 약을 추천해주는가 하면 치매가 걱정되는 어르신들을 위해선 예방 로봇이 활약하고 있는데요. 서영석 기자가 최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로봇이 지나간 칸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순서대로 따라합니다. 젊은 사람도 외우기가 쉽지 않은데 78살 할머니는 신이 납니다. 참 좋네요. 해보니까요. 우리 나이에 이거를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로봇을 따라 춤을 추고 게임을 하다 보면 기억력 훈련은 저절로 됩니다.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셔서 이런 로봇이나 다양한 인지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느라 배만 불뚝 나온 아버지들에겐 스마트 벨트가 허리둘레는 몇인지 오늘은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말랑말랑한 온도계는 갓난아기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살펴줘 엄마들의 마음은 한결 놓입니다. 기록은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혹시나 열이 심하면 딱 맞는 약을 추천해줍니다. 남녀노소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서비스만 해도 벌써 50만 명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 시대가 더 빨리 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사람들의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 사극이나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인물이 극의 성격에 맞게 얼굴이 바뀌기도 하고 다친 상처가 실감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특수분장사라는 직업 때문인데요. 오늘 히든잡에서는 영상 매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직업 특수분장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의학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의학 드라마에서의 실감나는 수술 장면을 보면 과연 어떤 직업의 노력이 숨어 있었는지 참 궁금했는데 이 특수분장사란 직업 덕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수분장사란 영화나 연극, 방송과 광고 등에서 출연자의 특성을 강조해주거나 일반 분장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3차원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출연자에게 분장을 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최근 사극이나 의학 드라마 또 판타지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영화 산업계에서 영산업계에서는 없어져서 안 될 전문 분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네, 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저희는 늘 방송을 하기 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란 직업의 도움을 받잖아요. 또 소품을 담당하는 미술팀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특수 분장사는 이 두 분야에 모두 걸쳐져 있는 것 같은데 직업적 경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참 좋은 질문인데요. 이 극중 성격에 맞게 배우의 얼굴이나 몸에 변형물을 부착한다거나 효과를 더하기 위해 프로스테틱이라는 보철을 사용해서 채색하는 등의 특수 효과도 내기 때문에 이 특수분장사는 화장과 소품, 이 두 분야에 조금씩 걸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사극에서 출연자에게 수염을 붙이는 역할을
화장이나 소품팀이 아닌 특수분장의 영역입니다.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출연자의 직업과 성격, 신체적 특징을 고려해야 하고 다른 출연자와의 수염과도 차별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극의 경우 특수분장사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분장사가 담당해야 하는 또 다른 분야도 있는데요. 의학 드라마에서의 수술 장면, 사실 알고 보면 특수분장을 통해 만든 모형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네, 저도 당연히 엑스트라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모형이었던 건가요? 네, 물론 엑스트라나 배우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엔 부검이나 성형수술과 같은 장면을 찍을 때 근접 촬영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덤이라는 인체 모형을 써서 만들게 됩니다. 사람의 모공,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표현해서 이 박하연 아나운서와 같이 시청자가 진짜 사람인 것처럼 느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또 수술 장면 하나를 찍을 때도 하나의 더미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시작할 때 뼈를 자르거나 경막을 절개할 때 등 수술 절차에 따라서 같은 더미가 5개에서 6개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분장사가 반드시 담당해야 하는 영역이 됩니다. 네, 이 사소한 장면 하나하나에도 이 특수분장사의 숨은 노력이 깃들여 있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특수분장사는 이러한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요? 네, 먼저 특수분장을 의뢰를 받으면 극의 분위기, 시대적 배경, 출연자의 특징 등을 검토한 뒤 연출자와 협의를 거쳐 특수분장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의 얼굴이나 신체에 붙이는 마스크나 특수 소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는 배우 얼굴로 가면을 만드는 라이프 캐스팅이란 작업입니다. 얼굴 전체에 실리콘을 올린 후 석고로 틀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오븐에 구우면 배우의 얼굴에 딱 맞는 가면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극의 완성도는 높아지지만 석고가 굳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배우가 지치지 않게 끊임없이 배려를 하는 것 역시 특수분장사의 역할 중 하나인데요. 또 난이도가 높은 특수분장인 경우에는 며칠씩 밤을 새워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어서 체력 관리가 필수인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밤샘에도 지치지 않는 체력은 이 어느 직업에나 필요하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특수분장사에게는 꼭 필요한 덕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수분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대학에서 특수분장학을 전공하거나 미술이나 연극, 영화, 화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취업할 때 유리한데요. 대학이 아니더라도 최근엔 전문 사설 학원도 많이 개설돼 있어서 특수분장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많이 넓어진 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분장에 필요한 각종 메이크업 제품, 특수분장에 필요한 분장 재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색과 조명, 화면 구성에 대한 이해와 미적 감각이 있어야 하며 공동 작업이 많아서 원만한 대인관계도 필요합니다. 또 배우의 정확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시나리오를 읽고 극중 인물을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학적 소양과 이해력을 갖춘다면 일을 하는데 더욱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취업을 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도 있을까요? 네, 만약 방송국에서 특수분장사로 일하고 싶다면 공채를 치러야 하는데요. 안정적이지만 그만큼 뽑는 수도 적어서 일단 다른 쪽에서 경력을 쌓다가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최근엔 영화와 방송, 광고에서 특수 효과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소극장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특수분장사들의 영역도 넓어졌는데요. 영화나 연극의 특수분장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작품당 하나씩 보수를 받게 됩니다. 평균 연봉은 2,500만 원 정도이지만 경력과 난이도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큰 편이라서 그야말로 진정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나리오를 보고 내가 상상하는 것을 실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 속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숨은 공신, 특수분장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